새벽 5시 30분. 복희의 하루는 늘 이 시간에 시작됩니다. 60살이 된 지금도 몸이 먼저 깨어나죠. 시계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지는 건 아마도 어릴 적부터 몸의 밴 습관 때문일 거예요. 누군가를 기다리게 하면 안 된다는 그런 마음이 평생 그녀를 지배해 왔거든요. 복희는 이불을 조용히 걷어내고 일어났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는 남편 도진의 잠을 깨우지 않으려고 발끝으로 살금살금 방을 나섰죠. 복도를 지나 부엌으로 향하는 그 몇 걸음 사이에 문득 10년 전 오늘이 떠올랐어요. 시어머니 이정순이 마지막 숨을 거둔 그날 말이에요. 복희야. 어머님의 마지막 말씀이 귓가에 맴돕니다. 고생 많이 했다. 이제 편히 살아. 그 말씀을 하시고 며칠 뒤 어머님은 조용히 눈을 감으셨어요. 마치 복희에게 마지막 당부를 다 전한 것처럼. 부엌에 들어서자 익숙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어젯밤에 우려놓은 다시마 육수 냄새죠. 오늘은 어머님의 10주기 제삿날이에요. 복희는 냉장고 문을 열고 하나씩 재료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미리 손질해둔 도라지, 고사리, 시금치. 어머님이 생전에 좋아하셨던 나물들이었어요. 어머님, 오늘도 이렇게 차려드려요. 복희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도라지를 찬물에 담갔습니다. 쓴맛을 우려내려면 최소 2시간은 우려야 하거든요. 어머님은 쓴맛을 못 참으셨어요. 복희야, 도라지는 꼭 우려서 해라. 쓰면 어른들이 안 드신다. 그 말씀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가스레인지에 불을 올리고 육수를 끓이기 시작했어요.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소리가 새벽 부엌의 정적을 깨뜨렸죠. 복희는 그 소리를 들으며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제사슴식을 준비했습니다. 30년 동안 변하지 않은 손놀림이었어요. 어머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그대로 하나도 틀리지 않게. 시계가 7시를 가리킬 때쯤 대부분의 음식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과만 사러 나가면 되는 거예요. 어머님이 평생 좋아하셨던 사과 말이에요. 단 것보다는 약간 신맛이 나는 걸 좋아하셨거든요. 복희야, 사과는 너무 단 것보다 살짝 새콤한 게 좋아. 그래야 뒷맛이 깔끔하지. 어머님이 자주 하시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복희는 늘 좋은 사과를 골라드렸죠. 어머님 드실 걸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정성을 들이게 되었어요. 복희는 회색 가디건을 걸치고 작은 장바구니를 들었습니다. 30년 넘게 쓴 낡은 장바구니였어요. 손잡이 부분이 닳아서 검은색 테이프로 감싸놨죠. 새 걸로 바꾸라는 딸 준이의 성화에도 불구하고 계속 쓰고 있었어요. 이 장바구니에는 추억이 담겨 있거든요. 다녀오겠습니다. 영정사진 앞에서 작은 인사를 드리고 집을 나섰어요. 가을 새벽 공기가 서늘하게 뺨을 스쳤습니다. 10월 말의 아침이었어요. 복희는 가디건 깃을 세우며 걸음을 재촉했죠. 망우동 재래시장까지는 걸어서 15분 정도 걸립니다. 복희는 이 길을 수천 번도 넘게 걸었어요. 어릴 적 이 시장에서 일했던 시절부터 계산하면 정말 수만 번은 걸었을 거예요. 발걸음 하나하나에 인생이 배어 있었습니다. 시장 입구에 들어서자 익숙한 풍경이 펼쳐졌어요. 벌써 문을 연 몇몇 가게들에서 형광등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죠. 생선가게에서는 비린내가, 떡집에서는 달콤한 떡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어요. 복희는 이 모든 냄새들이 좋았습니다. 삶의 냄새니까요. 복희 아줌마, 벌써 나왔네. 과일가게 사장이 손을 흔들며 인사했어요. 복희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안녕하세요, 사장님. 어머님 제삿날이라 사과 사러 왔어요. 과일가게 앞에는 여러 종류의 사과가 상자째로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부사, 홍로, 감홍.
그 중에서 복희의 눈길을 끈 건 가장 싱싱해 보이는 사과들이었어요. 크기는 적당하고 단단하며 윤기가 흘렀죠. 사과 좀 주세요. 제일 좋은 걸로요. 복희는 하나하나 골라가며 말했어요. 어머님이 좋아하셨던 거라서. 꼭지 부분이 싱싱하고 흠집 없는 걸로 7개만 주세요. 사장은 능숙한 손놀림으로 사과를 골라주었습니다. 복희 아줌마는 정말 까칠해. 매번 이렇게 고르고 또 고르고. 어머님이 살아계셔도 이 정도로 정성스럽게 하실까? 그러게요. 복희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어머님이 살아계실 때는 이렇게 안 했는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더 정성스럽게 하게 되네요. 죄송한 마음에 사과를 장바구니에 담고 계산을 마친 복희는 시장을 나가려 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옆 가게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이 사과 정말 싱싱하고 좋네요. 전 이런 게 좋더라고요. 어릴 적부터 좋아했거든요. 복희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 목소리, 너무나 익숙한 목소리였어요.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복희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그리고 그 순간 시간이 멈췄습니다. 옆 가게 앞에 서 있는 여자의 모습이 보였어요. 회색 단발머리, 얇은 바람막이, 점퍼 위엔 진주 브로치가 달려 있었어요. 회색 단발머리는 가지런히 있었고 입술에는 연분홍 립스틱이 은은하게 발라져 있었지요. 손가락 마디마다 굳은 살이 있었지만 손톱은 반듯하게 다듬어져 있었고요. 복희는 숨을 멎을 것 같았습니다. 그 모습이, 그 뒷모습이 너무나 익숙했거든요. 여자가 천천히 몸을 돌렸어요. 그리고 복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복희의 손에서 장바구니가 미끄러졌어요. 바닥에 떨어진 장바구니에서 사과들이 굴러나왔습니다. 빨간 사과들이 시장 바닥을 굴러다니며 사람들 발에 채였어요. 하지만 복희는 그것조차 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앞에 선 그 여자만 바라볼 뿐이었어요. 그 얼굴, 10년 전에 관 속에서 마지막으로 본 그 얼굴과 똑같았습니다. 시어머니 이정순의 얼굴.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시어머니가 젊었을 때의 얼굴이었어요. 아, 복희의 입에서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어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그 여자는 복희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그 미소. 시어머니가 복희를 보며 짓던 바로 그 미소였습니다. 괜찮으세요? 사과 다 흘렸네요. 여자가 다가와서 말했어요. 도와줄까요? 복희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입술만 덜덜 떨고 있을 뿐이었어요.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저기요? 여자가 다시 말했어요. 많이 놀라신 것 같은데. 어디 아프세요? 복희는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네. 여자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저 어머니 아니에요. 아주머니라고 해주세요. 그 말투, 그 억양. 시어머니와 똑같았어요. 복희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런 일이 가능한가요? 죽은 사람이 다시 나타날 수 있나요?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왜 저러지? 사과 주어야지. 아픈가? 하지만 복희에게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앞에 그 여자만이 전부였어요. 꿈인가 현실인가? 복희는 알 수 없었습니다. 여자는 바닥에 굴러다니는 사과를 하나씩 주워 담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좋은 사과를. 아까워라. 정말 좋은 걸로 고르셨네요? 전 이런 사과 정말 좋아해요. 어릴 적부터 말이에요. 복희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과를 주우며 웃는 그 얼굴. 시어머니가 복희에게 처음 호빵을 건네며 웃던 그 얼굴과 똑같았어요. 자, 다 주었어요.
여자가 장바구니를 복희에게 내밀었어요. 조심히 가세요. 그리고 잠시 복희를 바라보더니 말했어요. 왠지 모르게 정이 가네요. 처음 보는 분인데. 복희는 떨리는 손으로 장바구니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간신히 입을 열었어요.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여자는 다시 한번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런데 정말 어디서 봤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익숙한 느낌이에요. 혹시 우리 어디서 만난 적 있나요? 복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었어요. 죽은 시어머니와 만난 적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전 이만. 여자가 돌아서려 했어요. 잠깐. 복희가 급하게 불렀습니다. 혹시 성함이? 아, 저요? 이순정이에요. 이름도 참 옛날 이름이죠? 전쟁통에 태어나서. 여자는 쓸쓸하게 웃었어요. 복희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순정. 시어머니가 치매에 걸려서도 끝까지 부르던 이름이었어요. 순정아. 내 동생. 어디 갔을까? 그렇게 중얼거리시던 그 이름. 이순정. 복희가 따라 말했어요. 네, 맞아요. 왜요? 그 이름 어디서 들어보셨나? 순정이 궁금해했어요. 복희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많은 것들이 한꺼번에 머릿속을 스쳐갔거든요. 이건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저는 남복희라고 해요. 복희가 간신히 말했어요. 남복희, 좋은 이름이네요. 복이 많을 것 같아요. 순정이 환하게 웃었어요. 그 웃음이 또 시어머니를 닮았어요.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시장의 소음 속에서도 이상하게 조용한 시간이었어요. 마치 운명이 두 사람을 이어준 것 같은. 그럼 전 정말 이만. 순정이 다시 돌아서려 했어요. 혹시? 복희가 또 불렀습니다. 혹시 차라도 한 잔 드실래요? 근처에 찻집이 있어요. 순정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도 될까요? 처음 만났는데. 괜찮아요. 저도 왠지 정이 가요. 복희가 말했어요.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죠. 이 사람이 정말 시어머니와 무슨 관련이 있는 걸까? 두 사람은 나란히 시장을 걸어 나갔습니다. 복희는 계속 순정의 옆모습을 훔쳐봤어요. 걸음걸이, 손짓, 심지어 고개를 돌리는 방식까지. 모든 게 시어머니를 닮았어요. 시장 입구 근처의 작은 찻집에 들어갔습니다. 복희는 대추차 2잔을 주문했어요. 시어머니가 좋아하셨던 차였거든요. 대추차 좋아하세요? 복희가 물었어요. 네, 정말 좋아해요. 어릴 적부터 계속. 순정이 대답했어요. 그리고 잠시 멈춘 뒤 말했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해요. 오늘 처음 만났는데 이렇게 편할 수가. 복희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 같은 편안함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너무나 큰 충격이기도 했어요. 대추차가 나왔습니다. 따뜻한 김이 올라오는 차를 마시며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복희의 마음속에는 수많은 질문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누구일까? 왜 시어머니와 이렇게 닮았을까? 그리고 이름까지 순정이라니.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을까? 하지만 아직은 묻기 어려웠어요. 너무 갑작스럽고 너무 충격적인 만남이었거든요. 복희는 차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오늘 아침 제사상을 차리기 위해 사과를 사러 나왔다가 이런 일을 겪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어머님의 제삿날에 어머님과 똑같이 생긴 사람을 만나다니. 어머님, 혹시 어머님이 보내주신 건가요? 복희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순정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믿기지 않는 얼굴이었어요. 찻집에서 차를 다 마신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순정이 복희에게 말했어요. 처음 만났는데 이렇게 친절하게 해주셔서 저야말로요. 왠지 편안했어요. 복희가 대답했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이상할 정도로 편안했거든요. 두 사람은 찻집 앞에서 잠시 서 있었어요. 헤어지기가 아쉬웠지만 더 이상 붙잡고 있을 이유도 없었죠. 그럼 저는 이만. 순정이 말했어요. 네, 조심히 가세요. 복희도 인사했습니다. 순정이 몇 걸음 걸어가다가 뒤돌아봤어요. 혹시 또 만날 수 있을까요? 왠지 다시 보고 싶어질 것 같아서요. 복희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자신도 같은 생각이었거든요. 그럼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두 사람은 연락처를 주고받았어요. 그리고 진짜 작별 인사를 나눴죠. 복희는 순정의 뒷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뭔가 꿈 같은 일이었어요. 시어머니 제삿날에 시어머니와 똑같이 생긴 사람을 만나다니. 집으로 가는 길, 복희는 계속 순정을 생각했어요. 그 얼굴, 그 목소리, 그 미소, 모든 게 시어머니를 닮았었거든요.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집에 도착했을 때는 오전 10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어요. 남편 도진은 벌써 나갔고 딸 준이는 학교에 갔죠.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낮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어요. 저녁 시간이 되자 복희는 사과를 꺼내어 제사상에 올렸어요.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배치하면서도 자꾸 순정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정말 신기했어요.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을까? 제사상 차리기를 마치고 복희는 시어머니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어머님, 복희가 조용히 말했어요. 오늘 정말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어머님과 똑같이 생긴 분을 만났거든요. 이름도 순정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영정 속 시어머니는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마치 무슨 말인지 알고 있다는 듯이. 복희는 문득 시어머니가 치매에 걸렸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자주 중얼거리던 말들이 생각났어요. 순정아, 내 동생 어디 갔을까? 약속 장소를 잊은 거야? 언니가 계속 기다렸는데 미안해, 순정아. 그때는 그냥 치매 때문에 하는 헛소리라고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혹시 정말 순정이라는 동생이 있었던 걸까요? 복희는 소파에 앉아서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순정을 만나고 나니까 자꾸 어릴 적 기억이 떠오르는 거예요.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그 시절 말이에요. 이름이 뭐니? 몰라요. 어머니, 아버지는? 몰라요. 5살 복희가 고아원에 도착한 첫날의 기억이었습니다. 회색 콘크리트 건물, 차가운 복도, 그리고 수많은 아이들의 울음소리. 복희는 그날 밤 처음으로 혼자 잠을 잤어요. 낡은 이불 속에서 숨죽여 울었죠. 소리내서 울면 다른 아이들이 깰까봐 무서웠거든요. 복희야, 울지 마. 이제 여기가 내 집이야. 보육사 선생님이 말했지만 복희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집이라는 게 이렇게 차갑고 무서운 곳인가요? 엄마는 어디 있는 거죠? 고아원에서의 시간은 늘 견디는 시간이었습니다. 매일 똑같은 일과 똑같은 음식, 똑같은 외로움. 복희는 점점 말이 없어졌어요. 말해봤자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러다 7살이 되던 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복희야, 너를 데려가고 싶어 하는 분들이 계셔. 보육사 선생님의 말에 복희의 마음이 뛰었어요. 드디어
드디어 엄마 아빠가 생기는 건가요? 입양 가정에서의 첫날, 양어머니가 복희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이제 우리 딸이야, 복희야. 엄마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그날 밤 복희는 처음으로 혼자만의 방을 가졌어요. 예쁜 침대, 따뜻한 이불, 그리고 창가에 놓인 작은 인형. 꿈만 같았어요. 양아버지는 복희를 무릎에 앉히고 책을 읽어주었고, 양어머니는 매일 다른 반찬을 해주었어요. 복희는 처음으로 가족이라는 게 뭔지 알았습니다. 학교에 입학할 때도 양부모님이 함께 와주었어요. 우리 딸 복희입니다라고 선생님께 인사할 때 복희는 정말 행복했어요. 행복한 시간이 빠르게 흘렀습니다. 복희는 그 집의 딸로 완전히 자리 잡았어요. 친구들도 생겼고 성적도 좋았죠. 이제 정말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1997년 IMF가 터졌습니다. 양아버지의 회사가 부도났어요. 집도 넘어가야 했고 생활이 어려워졌죠. 양부모님은 밤마다 작은 소리로 이야기했지만 복희에게는 다 들렸어요. 사채 때문에 도망을 가야 할 지경이었던 거예요. 복희를 어떻게 하지? 미안하지만 지금 상황으로는 그래도 우리 딸인데.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도망가면서 어떻게 아이를 챙겨. 애도 고생일 거야. 복희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어요. 또 버려지는 건가요? 또 혼자가 되는 건가요? 그날이 왔습니다. 복희야, 엄마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양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엄마도 어쩔 수 없어. 복희를 키울 형편이 안 돼. 10살 복희는 다시 고아원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번에는 더 아팠어요. 가족의 따뜻함을 알아버렸거든요. 차라리 모르고 살았으면 덜 아팠을 텐데. 고아원 원장님이 말했어요. 이제 나이가 많아서 입양은 힘들 거야. 마음의 준비를 해둬라. 복희는 그날부터 계획을 세웠어요. 13살이 되면 나가겠다고. 더 이상은 누구의 자비에 의존하지 않겠다고. 13살 생일날 복희는 고아원을 나왔습니다. 가진 거라고는 낡은 가방 하나와 몇 벌의 옷뿐이었어요. 첫 일자리는 제과점에서 빵 포장이었습니다. 어린애가 뭘 할 수 있겠어? 사장님은 의심스러워했지만 복희는 필사적이었어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제발 일 시켜주세요. 하루 종일 뜨거운 오븐 옆에서 갓 구운 빵을 비닐봉지에 담았어요. 손가락이 화상을 입기도 하고 겨울에도 더운 곳에서 일해서 손이 트고 갈라졌지만 참았어요. 조금이라도 벌어야 살 수 있었거든요. 제과점에서 쫓겨난 뒤에는 미싱 공장에서 일했어요. 형광등 아래에서 하루 종일 미싱을 돌렸죠. 눈이 침침해지고 어깨가 아팠지만 견뎠어요. 16살 때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어요. 찬물에 손을 담그고 기름때를 닦다 보면 손톱 밑이 까맣게 됐어요. 손등이 갈라져서 밴드를 붙이고 일했죠. 18살 때는 공장 기숙사에서 살았어요. 좁은 방에 4명이 함께 지냈는데 밤늦게 들어와서 새벽에 나가는 일상의 반복이었어요. 그렇게 7년을 버텼습니다. 아무도 복희를 걱정해주지 않았고 아무도 복희를 기다려주지 않았어요. 그저 하루하루 살아남는 것이 전부였죠. 20살이 되던 해 복희는 중랑시장 근처에 작은 방을 얻었어요. 그리고 시장 안 통닭집에서 일하기 시작했죠. 그곳에서 복희는 처음으로 복희 아지매라고 불렸어요. 20살인데 아지매라니. 웃기기도 했지만 시장이라 그런지 왠지 정겨웠어요. 누군가가 자신을 부르는 이름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통닭집 일은 힘들었지만 견딜만 했어요. 닭을 튀기고 배달을 가고 청소를 하고. 하지만 시장 사람들은 따뜻했어요. 그 중에서도 미나리를 파는 한 할머니가
복희를 특별히 신경 써 주었어요. 복희야, 오늘도 새벽에 나왔지? 손 시렵겠다. 이거 호빵 하나 먹어. 처음에는 그냥 시장의 정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 할머니는 달랐어요. 복희가 아플 때면 약을 사다 주고 밥을 굶으면 따뜻한 국을 끓여 주었죠. 할머니, 왜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세요? 복희가 물었을 때 할머니는 복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왜긴 왜야. 넌 딸 같으니까. 딸 같다. 복희는 그 말에 울컥했어요.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거든요. 그 할머니가 바로 이정순, 나중에 시어머니였습니다. 이정순은 복희에게 세상에서 처음으로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여준 사람이었어요. 복희가 실수를 해도 아파도 힘들어해도 항상 곁에 있어 주었죠. 복희야, 너 혼자 사는 거 힘들지? 우리 집에 와서 살래? 어느 날 이정순이 제안했어요. 복희는 눈물이 났어요. 누군가가 자신을 집으로 초대한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기적 같았거든요. 이정순의 집에서 복희는 다시 가족을 경험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따뜻한 밥이 있고 밤에 들어오면 고생했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어머님은 원래 그런 분이셨어요. 힘든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성격이셨죠. 저처럼 어리고 의지할 곳 없는 아이를 보시면 더욱 그러셨대요. 남편 도진도 그렇게 거두어 키우신 양아들이었거든요. 어머님에게는 혈연보다 마음이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정수는 복희에게 아들을 소개해 주었어요. 도진이는 무뚝뚝하지만 마음씨가 좋아. 너하고 잘 맞을 것 같은데. 강도진. 이정순이 입양해서 키운 아들이었어요. 과묵하지만 성실하고 복희를 따뜻하게 대해 주었죠.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고 결혼했어요. 화려한 결혼식은 없었지만 시장 사람들이 모두 축하해 주었어요. 복희야, 이제 정말 우리 딸이야. 이정순이 복희의 손을 꼭 잡고 말했을 때 복희는 울었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딸이라는 이름을 얻었거든요. 소파에 앉아있던 복희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감사한 마음도 들었죠. 그 힘든 시절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을 더 소중히 여길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왜 오늘 순정을 만나고 나서 이런 기억들이 떠오르는 걸까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치매 말기에 중얼거리던 순정이라는 이름. 혹시 정말 관련이 있는 걸까요? 복희는 시어머니 영정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혹시 정말 순정이라는 동생이 계셨던 건가요? 치매 때문에 그러게 아니셨나요? 제가 오늘 만난 그분이. 설마. 하지만 시어머니는 대답해 줄 수 없었어요. 이미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거든요. 복희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너무 많은 우연이 겹치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와 똑같이 생긴 얼굴, 똑같은 이름, 그리고 이상하게 편안했던 느낌. 문득 복희는 결심했어요. 순정을 다시 만나봐야겠다고.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어봐야겠다고. 혹시 이정순이라는 언니가 있었는지. 내일 연락해봐야겠어. 복희는 그렇게 마음먹었어요. 이 이상한 우연의 정체를 꼭 알아봐야겠다고. 다음 날 아침 복희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5시. 밤새 순정 생각에 잠을 설쳤거든요. 꿈에서도 시어머니와 순정이 번갈아 나타났어요. 너무 비슷한 얼굴들이었죠. 복희는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따뜻한 차라도 한 잔 마셔야겠어요.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거든요. 차를 우리며 복희는 어제 받은 순정의 전화번호를 꺼내봤어요. 손글씨가 참 예뻤어요. 시어머니도 글씨를 예쁘게 쓰셨는데 또 닮은 점이 하나 더 생겼네요. 너무 성급하게 연락하면
이상하게 생각하실까? 복희는 망설였어요. 어제 처음 만났는데 바로 다음날 연락하면 부담스러워할지도 모르거든요. 하지만 궁금함이 너무 컸어요. 오전 10시쯤 되어서 복희는 용기를 냈습니다. 여보세요? 순정 씨인가요? 저 어제 복희예요. 아, 복희 씨. 안녕하세요. 연락해 주셔서 고마워요. 순정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어요. 어제처럼 따뜻하고 정겨운 목소리였죠. 혹시 시간 되시면 오늘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어제 못다한 이야기도 있고. 그럼요, 좋아요. 어디서 만날까요? 두 사람은 시장 근처 작은 공원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복희는 설레는 마음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공원에 도착했을 때 순정은 이미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가을 햇살을 받고 있는 그 모습이 시어머니 젊은 시절과 너무 닮아서 복희는 잠시 걸음을 멈췄죠. 복희 씨, 순정이 손을 흔들며 반겼어요. 두 사람은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따뜻한 가을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어요. 어제 집에 가서 계속 생각했어요. 복희가 말했습니다. 순정 씨를 만난 게 너무 신기해서요. 저도 그래요. 왠지 모르게 자꾸 생각나더라고요. 그때 순정이 가방에서 작은 물병을 꺼냈어요.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나서 뚜껑을 닫을 때였습니다. 복희는 순간 눈이 커졌어요. 순정이 뚜껑을 닫는 방식이 너무 특이했거든요. 오른손으로 뚜껑을 잡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한 바퀴 돌린 다음 왼손으로 한 번 더 조이는 방식이었어요. 이상하다. 복희도 물병 뚜껑을 닫을 때 똑같이 했거든요. 어릴 적부터 그렇게 하는 게 습관이었어요. 한 번으로는 불안해서 두 번 확인하는 버릇 말이에요. 복희 씨, 왜 그렇게 보세요? 순정이 물었어요. 아, 아니에요. 그냥. 복희는 당황하며 말을 얼버무렸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계속 생각했죠. 우연이겠지? 내가 예민해지고 있네. 두 사람은 공원을 천천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순정은 혼자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어요. 힘들지 않으세요? 혼자서 가게를 하는 게. 복희가 물었어요. 글쎄요. 힘들긴 하지만 익숙해졌어요. 평생 혼자 살았으니까. 순정이 말하면서 무의식적으로 왼손 손등을 쓰다듬었어요. 복희는 또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그 습관. 복희 자신도 불안하거나 긴장할 때 왼손 손등을 만지작거리곤 했거든요. 자기만의 버릇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것도 우연일까? 복희의 의심이 조금씩 커지기 시작했어요. 그날 이후로 복희는 순정과 자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순정도 복희를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처럼 편하게 지냈죠. 만날 때마다 복희는 순정을 유심히 관찰했어요. 그리고 점점 더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다음 날 식당에서 순정과 함께 점심을 먹으러 갔을 때였어요. 순정이 밥을 먹는데 국물을 조금 붓고 한 숟가락, 또 조금 붓고 한 숟가락. 이렇게 번갈아 먹더라고요. 한 번에 말아서 드시지 않고 왜 그렇게 드세요? 한 번에 말면 밥이 불어서. 이렇게 먹어야 맛있어요. 복희는 젓가락을 놓았어요. 복희도 평생 그렇게 먹었거든요. 주변 사람들은 이상하다고 했지만 복희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며칠 후 순정의 반찬 가게에 놀러 갔을 때였어요. 순정이 김치를 담그고 있었는데 고춧가루를 넣기 전에 꼭 손바닥에 받아서 냄새를 맡아보더라고요. 고춧가루 냄새를 왜 맡아보세요? 습관이에요. 고춧가루는 냄새로 좋고 나쁨을 알 수 있거든요. 복희는 또 놀랐어요. 복희도 똑같이 했거든요. 고춧가루뿐만 아니라
모든 양념을 넣기 전에 냄새부터 맡아보는 습관이 있었어요. 일이 끝나고 공원에서 산책을 하기로 했어요. 두 사람이 함께 버스를 타고 가는데 순정이 자리에 앉자마자 안전벨트를 매더라고요. 시내버스인데 말이에요. 버스에서도 안전벨트를 매세요? 네, 어릴 적부터 그랬어요. 안 매면 불안해서. 복희도 그랬어요. 시내버스든 고속버스든 꼭 안전벨트를 맸거든요. 주변 사람들은 이상하게 봤지만 복희에게는 당연한 일이었어요. 공원을 산책하는데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두 사람은 정자로 뛰어갔는데 순정이 우산을 펼 때 하는 행동이 특이했어요. 우산을 펼기 전에 꼭 한 번 털고 완전히 편 다음에 손잡이를 3번 돌리더라고요. 복희는 입을 벌렸어요. 복희도 정확히 그렇게 했거든요. 자신만의 특별한 순서라고 생각했는데 다 이렇게 하는 건가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비가 그치고 산책 후 차 한 잔 마시고 헤어지기로 했어요. 몸이 으슬거렸거든요. 대추차를 마시는데 순정이 차를 마시기 전에 숟가락으로 3번 저었어요. 시계 방향으로 2번, 반시계 방향으로 1번. 복희는 소름이 끼쳤어요. 복희도 평생 그렇게 차를 저었거든요. 시계 방향 2번, 반시계 방향 1번. 이상한 습관이라고 생각했는데 순정도 똑같이 하고 있었어요. 결정적인 순간은 만난 지 2주일째 되는 날, 두 사람은 시장에서 다시 만났어요. 순정이 장을 보는 걸 도와주려고 따라갔는데,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지? 순정이 양파를 고르다가 하는 말이었어요. 좋은 양파를 고르기 어렵다는 뜻이었죠. 그런데 순정이 양파를 고르는 방식이 복희와 완전히 똑같았어요. 먼저 껍질을 살짝 벗겨서 상태를 확인하고 꼭지 부분을 눌러서 단단한지 보고 마지막에 냄새를 한번 맡아보는 방식이었어요. 복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 네, 뭐든지 물어보세요. 혹시 가족이 있으셨던 적이 있나요? 언니나 동생 같은. 순정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어요.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전쟁통에 다 헤어져서 기억이 잘 안 나요. 혹시 정순이라는 이름 들어보신 적 없나요? 순정이 깜짝 놀라며 복희를 바라봤어요. 정순? 그 이름 어떻게 아세요? 사실은 복희가 심호흡을 했어요. 제 시어머니 이름이 이정순이었거든요. 돌아가시기 전에 치매를 앓으셨는데 그때 자주 순정이라는 이름을 부르셨어요. 내 동생 순정이라고. 순정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정순 언니? 그리고 복희가 계속 말했어요. 아주머님과 저는 너무 많은 습관이 똑같아요. 물병 뚜껑 닫는 방식, 손등 만지는 버릇, 된장찌개에 설탕 넣는 것, 고춧가루 냄새 맡는 것, 안전벨트 매는 습관, 우산 펴는 순서, 차 젓는 방식, 양파 고르는 방법까지. 순정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냥 복희를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죠. 혹시 복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주머니가 제 시어머니의 헤어진 여동생이실까요? 그리고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는데 혹시 두 사람은 시장 한복판에서 서로를 바라봤어요. 주변의 소음이 멀어지는 것 같았어요. 순정이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뒤적였어요. 그리고 낡은 지갑에서 찢어진 사진 한 장을 꺼냈죠. 이거 제가 가진 유일한 사진이에요. 누군가와 함께 찍은 것 같은데 반쪽이 없어서. 복희도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열었어요. 시어머니 유품에서 받은 찢어진 사진. 그것도 반쪽짜리였어요.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사진을 맞춰봤어요.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완전한 사진이 됐어요. 어린 두 여자아이가 손을 잡고 웃고 있는 사진.
한 명은 분명 젊은 시절의 시어머니 이정순이었고 다른 한 명은 이게 저예요? 순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복희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너무 놀라서 말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사진이 맞아떨어진다고 해서 모든 게 설명되는 건 아니잖아요. 순정이 시어머니의 여동생이라고 해도 그게 복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복희는 문득 끔찍한 가능성을 떠올렸어요. 설마 내가 순정 씨의 딸일까? 하지만 그건 너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런 우연이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복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그럴 리 없어. 단순히 습관이 비슷한 것뿐이야. 사진도 우연의 일치일 거야.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너무 많은 우연이 겹치는 것 같았거든요. 아주머니, 순정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혹시 우리 정말 가족일까요? 복희는 순정을 바라봤어요. 그 얼굴, 그 표정. 시어머니를 닮은 것을 넘어서서 왠지 자신과도 닮은 것 같았어요. 모르겠어요. 복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더 이상 우연이라고 넘길 수는 없었거든요. 복희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이 의문을 확실히 풀어야겠다고. 순정과 자신 사이에 정말 혈연 관계가 있는지 확인해 봐야겠다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복희는 계속 생각했어요.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시어머니의 여동생이 내 친엄마라니. 그럼 시어머니는 내 이모였던 거야? 너무 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 의문을 풀기 전까지는 마음이 편하지 않을 거라는 것 말이에요. 그날 밤 복희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찢어진 사진이 맞아떨어졌던 그 순간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너무 많은 우연이 겹쳤거든요. 다음 날 아침 복희는 시어머니의 양아들인 남편 도진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정말 이상한 얘기 하나 할게. 왜? 무슨 일이야? 복희는 지난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순정과의 만남, 똑같은 습관들, 그리고 사진까지. 도진은 처음엔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런 우연이 정말 있을 수 있을까? 진짜라면 정말 당신 부러워. 누구든 내가 더 잘할게. 나도 믿기 어려워. 하지만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아. 어떻게? 친자 확인. DNA 검사 말이야. 도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확인해 보자. 그래야 마음이 편해지겠네. 복희는 순정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주머니, 저 복희예요. 혹시 시간 되시면 오늘 만날 수 있을까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네, 좋아요. 어디서 만날까요? 두 사람은 병원 근처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복희는 떨리는 마음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카페에 도착했을 때 순정은 이미 와 있었어요. 하지만 뭔가 다른 점이 있었어요. 어제보다 표정이 멍하고 눈빛이 흐릿했거든요.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아, 복희 씨? 맞죠? 어제 만났던. 복희는 순간 이상함을 느꼈어요. 어제 그렇게 가깝게 지냈는데 왜 확신 없이 물어보는 걸까요? 네, 맞아요. 어제 사진도 맞춰보고. 사진? 아, 그래, 사진. 순정이 중얼거렸어요. 근데 그게 정확히 뭐였더라? 복희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순정이 어제 일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았거든요. 혹시 기억이 안 나세요? 아니에요, 기억나요. 그런데
가끔 많이 헷갈려서 순정이 머리를 만지며 말했어요. 어릴 적부터 그랬어요. 머리가 좀 이상해서. 복희는 순정을 자세히 바라봤어요. 어제는 못 봤는데 지금 보니 순정의 눈빛에 뭔가 불안함이 있었어요. 마치 항상 무언가를 잊어버릴까봐 걱정하는 것 같은. 아주머니,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네, 뭐든지 말씀하세요. 복희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저, 혹시 아주머니가 제 친엄마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순정의 눈이 커졌어요. 친엄마요? 네.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고 아주머니는 제 시어머니의 여동생인 것 같은데, 그리고 우리 습관이 너무 똑같고. 순정은 잠시 멍하니 복희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도 사실은 가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복희 씨를 보면 왠지 모르게 가슴이 아프고 안아주고 싶고. 정말요? 네. 근데 저는 머리가 좀 이상해서 확실하지가 않아요. 어릴 적 일도 잘 기억 안 나고. 복희는 순정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럼 확인해 봐요. 둘 다 확실히 하기 위해서. 어떻게요? DNA 검사요. 병원에서 할 수 있어요. 순정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저도 알고 싶어요. 두 사람은 병원으로 갔습니다. 검사는 생각보다 간단했어요. 입 안쪽을 면봉으로 살짝 긁어서 채취하는 것뿐이었죠.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올 예정입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병원을 나오면서 순정이 말했어요. 복희 씨, 만약 정말 제가 당신 엄마라면. 네, 전 정말 미안해요. 기억도 제대로 못하고 왜 헤어지게 됐는지도 잘 모르겠고. 복희는 순정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괜찮아요. 지금 만났으니까 그걸로 된 거예요. 하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됐어요. 순정의 기억력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해 보였거든요. 그날부터 일주일 동안 복희는 하루하루가 길게 느껴졌습니다. 혹시 정말 순정이 자신의 친엄마일까? 그럼 시어머니는 친이모였던 건가? 이런 일이 정말 가능한 일일까? 순정도 불안해하는 것 같았어요. 매일 전화해서 결과 아직 안 나왔어요? 라고 물어보곤 했죠. 하지만 가끔은 전화한 지 1시간도 안 됐는데 똑같은 질문을 하기도 했어요. 마침내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복희는 떨리는 마음으로 병원에 갔어요. 순정과 함께 결과를 들으러 가기로 했거든요. 결과 나왔습니다. 의사가 서류를 건네며 말했어요. 복희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습니다. 글자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모녀관계 일치 확률 99.999%. 복희는 그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정말이었구나. 아주머니. 복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어요. 순정도 서류를 보고 있었지만 표정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엄마, 당신이 제 엄마예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순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정말요? 네, 정말이에요. 두 사람은 병원 복도에서 껴안고 울었습니다. 60년 만에 모녀 상봉이었어요. 하지만 복희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시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어머님은 끝까지 모르셨구나. 저를 그렇게 아껴주셨는데 제가 정말 당신 조카딸이었다는 걸. 복희는 시어머니 영정을 떠올리며 또 울었어요. 어머님이 복희를 보며 딸 같다고 하셨던 그 말이 이제야 이해됐거든요. 정말 피가족이었으니까요. 병원을 나와서 순정이 말했어요. 복희야, 엄마가 정말 미안해.
너를 왜 헤어지게 됐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괜찮아요, 엄마. 이제 만났으니까 그걸로 충분해요. 나 머리가 좀 이상해서 가끔 잊어버려. 중요한 것도 깜빡하고 그래서 너를 순정은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떨궜어요. 복희는 엄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 저희 함께 살아요. 제가 엄마 챙겨드릴게요. 그날 밤 복희는 시어머니 영정 앞에 앉았어요. 어머님, 저 어머님 여동생의 딸이었어요. 어머님은 제 이모셨던 거예요. 그런데 어머님은 끝까지 모르고 가셨네요. 정말 안타까워요. 복희는 눈물을 흘리며 영정에 절을 올렸어요. 하지만 어머님 덕분에 엄마를 찾았어요. 어머님이 하늘에서 도와주신 것 같아요. 고마워요, 어머님.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복희는 시어머니의 조카딸이었고 순정은 복희의 친엄마였어요. 하지만 아직 풀리지 않은 의문이 하나 있었어요. 엄마는 왜 복희를 고아원에 맡겼을까? 그리고 시어머니와는 왜 헤어지게 됐을까? 복희는 천천히 엄마로부터 그 이야기를 들어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비록 엄마의 기억이 온전하지 않더라도 조금씩 알아가면 되니까요. 그날부터 순정은 복희의 집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복희는 작은 방 하나를 엄마 방으로 꾸며줬어요. 시어머니가 쓰시던 화장대를 그대로 두고 그 위에 어린 시절 순정의 사진을 놓았죠. 60년 만에 찾은 딸의 집에서 순정은 처음으로 진짜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있게 됐어요. 첫날 밤 순정은 잠들지 못하고 복희의 방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복희야, 자니? 아니에요, 엄마. 들어오세요. 순정은 조심스럽게 복희의 방에 들어왔어요. 60살이 된 딸의 방에 처음 들어서는 엄마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복희야, 엄마가 정말 미안해. 60년 동안 너 없이 살았어. 복희는 엄마의 손을 잡았어요. 주름이 많이 진 손이었지만 따뜻했어요. 엄마, 이제 함께 있으니까 괜찮아요. 아니야. 엄마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너무 없어. 이제 늙었고 머리도 이상하고. 복희는 엄마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가 살아계신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제가 엄마 평생 챙겨드릴게요. 순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60년 만에 듣는 딸의 다정한 말이었거든요. 며칠이 지나고 순정은 조금씩 과거의 기억들을 되살리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단편적으로나마 그때의 일들이 떠올랐어요. 복희야, 엄마가 기억하는 걸 말해줄게. 어느 저녁 순정이 복희와 도진, 그리고 준이를 불러놓고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나는 어릴 때부터 머리가 좀 이상했어. 기억하는 것도 어렵고 계산하는 것도 힘들었지. 그런데 정순 언니는 달랐어. 똑똑하고 씩씩하고 남들은 나를 바보라고 했지만 언니는 언제나 나를 보살펴줬던 것 같아. 복희는 조용히 엄마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전쟁이 났을 때 우리는 피난을 가야 했어. 언니가 내 손을 꼭 잡고 말했어. 순정아, 절대 내 손 놓으면 안 돼. 우리 꼭 함께 있어야 해. 그런데 순정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 밀치고 당기고. 그 와중에 언니 손을 놓쳤어. 한순간이었는데 언니가 보이지 않더라고. 혹시 헤어지면 어디로 오라고 매일매일 알려줬는데 그게 어딘지 생각이 안 났어. 복희는 가슴이 아팠어요. 어린 순정이 얼마나 무섭고 외로웠을까요? 그 후로 혼자 살았어. 여기저기 떠돌면서 나 같은 사람을 걷어주는 곳에서 일하면서 살았지. 그러다가 순정이 복희를 바라봤어요. 너를 만났어. 너 아빠는
좋은 사람이었어. 나 같은 사람한테도 친절했지. 그런데 너를 낳고 얼마 안 있어서 그 사람이 병으로 죽었어. 복희는 아빠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들었어요. 가슴이 먹먹했죠. 혼자서 너를 키우려고 했어. 정말 열심히 했어. 그런데 내가 자꾸 깜빡해. 너한테 밥 주는 것도 있고, 기저귀 갈아주는 것도 있고, 어느 날은 너를 어디 뒀는지도 몰라서 몇 시간 동안 찾아다녔어. 순정은 울기 시작했어요. 그때 깨달았어. 내가 너를 제대로 키울 수 없다는 걸. 너를 위해서는 나보다 더 좋은 사람한테 맡겨야 한다는 걸. 복희도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얼마나 아팠을지. 고아원에 너를 데려다 줄 때 정말 죽고 싶었어. 하지만 너를 위해서는 그게 맞다고 생각했어. 나 같은 엄마보다는 더 좋은 가족을 만나길 바랐어. 도진이 순정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어머니, 결국 저는 좋은 가족을 만났어요. 우리 시어머니가 정말 잘 돌봐주셨거든요. 그래, 정순 언니가. 순정이 중얼거렸어요. 언니를 다시 찾으려고 했어. 전쟁 후에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하지만 찾을 수 없었어. 그때 약속했던 장소도 기억이 안 났거든. 복희는 시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시어머니도 평생 순정을 찾으셨겠구나. 서로 그리워하면서도 만나지 못한 채로 살아오셨구나. 엄마. 시어머님도 엄마를 평생 찾으셨어요. 치매에 걸리셔서도 엄마 이름을 부르셨거든요. 정말? 언니가 나를 기억했다고? 네. 순정이 어디 갔을까? 내가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고.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순정은 더욱 울었어요. 언니,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날 밤 온 가족이 함께 울었어요. 60년 동안 떨어져 살았던 가족들의 아픔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거든요. 며칠 후 복희는 순정과 함께 시어머니 산소에 갔습니다. 언니, 나왔어. 순정이야. 순정이 무덤 앞에서 말했어요. 늦었지만 왔어. 그리고 복희, 우리 딸도 데려왔어. 복희는 시어머니 무덤 앞에 꽃을 놓고 절을 올렸어요. 어머님, 엄마를 찾았어요. 어머님이 하늘에서 도와주신 덕분이에요. 고맙습니다. 그날 이후 순정의 기억이 조금씩 더 선명해지기 시작했어요.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복희와 함께 있으면서 안정감을 찾아가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 준이가 학교에서 돌아와서는 항상 순정에게 달려갔어요. 오늘 학교에서 뭐 했는지 들어줄래요? 순정은 준이를 무릎에 앉히고 이야기를 들어줬어요. 가끔 같은 질문을 2번 하기도 했지만 준이는 정말 신경 쓰지 않고 친절하게 말했어요. 할머니, 나중에 할머니가 많이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내가 계속 말해줄게요. 준이의 말에 순정은 울컥했어요. 손녀가 자신을 이해해준다는 게 너무 고마웠거든요. 몇 달 후 복희는 시어머니가 운영하던 작은 국밥집을 다시 열었어요. 간판에는 정순 순정 국밥집이라고 새로 써놓았죠. 어머님과 엄마 2분의 이름으로 하고 싶어요. 복희가 말했을 때 순정은 기뻐했어요. 정말 내 이름이 간판에 올라가다니. 살면서 처음이야. 국밥집에서 순정은 간단한 일들을 도와줬어요. 기억력이 좋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콩나물 다듬기, 파 썰기, 반찬 그릇 닦기. 순정은 이런 일들을 하면서 처음으로 자신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손님들은 순정을 착한 할머니라고 불렀어요. 가끔 주문을 잘못 받기도 했지만 다들 이해해 주었죠. 할머니, 괜찮아요. 천천히 하세요. 할머니 덕분에 이 집 국밥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순정은 행복했어요. 어느 저녁 복희는 시어머니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순정도 함께 앉았어요. 언니, 고마워.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줘서. 순정이 영정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나는 엄마 노릇을 제대로 못했는데 언니가 대신 해줬구나. 복희는 두 분을 번갈아 바라봤어요. 하늘에 계신 시어머님과 곁에 있는 엄마. 어머님, 이제 정말 가족이 다 모였어요. 어머님이 찾으시던 순정 이모도 저도 모두 함께 있어요. 복희는 영정 사진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어머님은 끝까지 모르셨지만 어머님이 사랑해주신 며느리가 진짜 조카딸이었어요. 그리고 어머님 덕분에 저는 엄마를 찾았어요. 준이가 복희와 순정 사이에 앉았어요. 엄마, 할머니가 두 분이어서 정말 좋아. 하늘 할머니는 우리를 지켜봐 주시고 땅 할머니는 우리랑 함께 살아주시고. 복희는 준이를 안아주며 말했어요. 그래, 우리는 정말 복받은 가족이야. 겨울이 가고 봄이 왔어요. 순정은 복희와 함께 시장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1년 전 복희가 처음 순정을 만났던 그 시장이었어요. 엄마, 여기서 우리 처음 만났죠? 그래. 그때는 꿈에도 생각 못했어. 내가 내 딸일 줄. 두 사람은 그때 복희가 사과를 사던 과일 가게 앞에 서 있었어요. 복희 아주머니, 그 할머니랑 자주 오시네요. 과일 가게 사장이 인사했어요. 네, 저희 엄마예요. 어머, 정말요? 닮았다 했더니 모녀분이셨구나. 복희와 순정은 서로 바라보며 웃었어요. 이제는 당당히 모녀라고 말할 수 있었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순정이 말했어요. 복희야, 엄마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지만 하나만은 약속할게. 뭐요, 엄마? 너를 끝까지 사랑할게. 기억이 다 사라져도 너만은 절대 잊지 않을 거야. 복희는 엄마의 팔짱을 꼈어요. 저도 엄마를 평생 사랑할게요. 그리고 준이한테도 전해줄게요. 할머니가 얼마나 예쁜 분인지. 국밥집 문 앞에 복희가 직접 쓴 작은 문구가 걸려 있었어요. 피보다 깊은 사랑으로 이어진 세 여자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복희는 매일 아침 두 분의 이름이 적힌 간판을 바라보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준이가 물었어요. 엄마, 나도 나중에 할머니처럼 될 수 있을까? 어떤 할머니? 하늘 할머니처럼 누군가를 사랑으로 이어주고 땅 할머니처럼 끝까지 사랑하는 할머니. 복희는 준이를 꼭 안았어요. 당연하지. 사랑은 대를 이어 전해지는 거야. 하늘 할머니가 엄마한테, 엄마가 너한테, 너도 언젠가 너의 아이한테. 그날 밤 복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시어머니가 하늘에서 맺어준 기적 같은 인연. 60년 만에 찾은 엄마와 10년 전 하늘로 간 시어머님과 그리고 지금 함께하는 가족들. 복희는 이제 알았어요. 가족이란 피가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거라는 걸. 그리고 그 사랑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계속 이어진다는 걸. 하늘에서 시어머니가 미소 짓고 계실 것 같았어요. 자신이 평생 사랑한 며느리가 사실은 조카딸이었다는 걸 이제는 아시겠죠. 그리고 그 사랑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도. 어머님,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복희는 하늘을 향해 조용히 인사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또 이야기를 보시고 마음에 남은 장면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선생님의 한마디가 또 다른 분께 깊은 울림이 될 수 있습니다. 채널 달달달 인생여행을 시청해 주셔서 늘 감사합니다. 건강이 최고예요. 하루 한 번 운동 잊지 마세요.